자, 일단 거석시 부등식 프린트 25번이네요. 25번이거든요. 이거 저저번 숙제였을 것이요. 자, 통역 문제죠? A 지점에서 3000m 떨어진 B 지점까지 갈 때, 자, 일단 단위를 맞춰줘야 되는 게 없습니다. 시간은 분이고 거리는 미터로 다 써있어. 괜찮지? 그랬을 때 처음에는 분당 200m로 갔다가 다음에는 1분에 550m의 속력으로 걸어서 30분 이내에 도착하려고 한다. 자, 무슨 계산을 해야 되죠? 속력이 두 종류잖아. 그러면 어쨌거나 소요시간, 전체 소요시간 30분 이내니까 30분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식을 생각하겠지. 괜찮죠? 자, 그럼 소요시간은 어떻게 나타내야 돼? 어떤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분당 200m로 갔다가 분당 50m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분당 200m의 속력으로 갔을 때의 시간과 분당 50m로 갔을 때의 시간 두 종류의 합이겠죠. 전체 소요 시간이. 자,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다. 자, 그러면 분당 200m로 갔을 때의 시간. 자, 분당 50m로 갔을 때 시간을 더한 게 3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근데 물어본 건 뛰어간 거리예요. 자, 그럼 잘 보십시오.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체가 3000m인데 처음에 뛰어갔다가 도중에 걸어간 거잖아. 그러면 전체가 3000m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뛰어간 거리 아니에요? 여기를 x로 만약에 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50m로 걸어간 거는 전체에서 빼면 되겠지. 자, 그럼 지금 표시한 게 뭐야? 여기에서 x는 분당 200m로 뛰었을 때 거리 문제가 써야 되겠죠? 분당 50m로 걸어갔을 때 이동 거리. 그래서 속력분의 이동 거리 갖다가 식 두 개를 만든 거지. 자, 정확하게 분수 두 개를 만든 겁니다. 자, 별거 없죠? 정답률이 이게 왜 50이지? 대단한 아이들이야. 저번에 얘기했죠? 여기 있는 문제 난이도 설정이 다 최상으로 되어 있다.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답률이 떨어져서 난이도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 이게 얘기하는 게 시사하는 바가 커. 전국에 있는 아이들은 이 거석시를 정말 못한다는 거야. 정답률 높은 게 많이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30%도 있네. 전과 원과는 30%네. 이런 건 최상 난이다. 무슨 어딜 가서 이게 최상이냐? 문제집마다 이게 다 2단계 있는 거야. 자, 계산은 니네가 하셔요. 다 만들어드립니다. 38분? 자, 두 지점 A, B를 자전거로 왕복을 한댄다. 자, 왕복이에요, 왕복. 자, 이거 비슷한 거 라센에 있었죠? 대표적인 거 뭐 기억나? 어떤 역에서 거리가 떨어진 상점까지 물건을 사러 갈 때 왔다 갔다 왕복하는 문제 하나 있었지?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근데 상점 들리는 문제는 들려가지고 물건을 사는 시간까지 추가를 했었잖아. 뭐 어떤 거에? 가는 시간, 되돌아오는 시간에다가 물건 사는 시간까지 다 합쳐가지고 소요 시간을 따졌죠. 근데 이 문제는 차이라고 나왔네. 자, 이거 비슷한 거 한번 풀어드린 것 같습니다. 언제 했는지 내 기억이 안 나지만 지상이가 자 왕복을 할 때 갈 때는 시속 15, 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15로 달렸더니 일단 미지수를 몰라야 되겠어. 왕복하는 거리가 똑같죠. 그럼 이거 x로 놔야지. 자, 근데 단위를 봐야 돼. 단위 맞출 거 있나요? 있죠. 13분을 뭘로 바꿔? 시간으로 바꿔야지. 맞지? 그거 빼고는 지금 거리랑 이런 거 지금 단위가 다 맞춰져 있어. 그럼 x 킬로미터라고 놔야지. 자, 그럼 뭐라고 한 거야? 일단 시간부터 써봐봐. 자, 갈 때 걸린 시간은 뭐분의 보다? 속력이 15죠. 이동거리는 x고. 그럼 되돌아올 때 걸리는 시간은 돌아올 때 속력이 10이죠. 맞지? 그 다음에 되돌아온 거리가 똑같은 거리를 되돌아온 거죠. 그럼 지금 쓴 게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 맞지? 문제가 뭐냐면 차이라는 걸 식을 못 세운다는 거지. 차이는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는 포인트가 뭐라 했어? 요 시간과 요 시간 중에 누가 커? 누가 작아? 인간들아, 이건 분수잖아. 그냥 분자가 같으면 분모를 뭐 갖고 비교했어?
분자가 같은 두 분수를 대소관계 비교 어떻게 했냐고. 분모가 큰 게 실제로는 더 작죠. 초등과정 아닙니까? 얘가 크고 얘가 작죠. 맞아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차이라는 건 수학적인 뜻이 뭐였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거잖아. 그게 차잖아. 한번 얘기한 적 있어. 이거 연방할 때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자 무튼 차이가 13분보다 작다는데 13분을 아까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 했지? 이렇게 이거보다 작다니까 등호 있으면 안 돼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돼? 큰 값 10분의 x가 더 크다고 15분의 x가 더 작고. 그리고 심지어 이거 순서를 바꿔서 생각했다 하더라도 통분해 보면 야 만약에 생각해봐. 이것도 얘기했어. 만약에 잘못 생각해서 얘가 크다고 생각을 했다 쳐. 통분을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시간이 어떻게 음수가 돼요? 과거로 되돌아갈고 말이 안 되지? 그럼 이렇게 해서라도 이거 뭔가 이상한데? 바꿔야겠구나. 처음 볼 땐 이게 맞는 소리야. 이게 크다 작다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사실 좀 아쉬운 거지. 분자가 같으면 분모가 큰 게 더 작고 크고 분모가 큰 게 더 작다. 초등과정에서 나오는 거. 몇 학년인지 기억은 한다. 5학년이었던 4학년이었나? 자 무튼 알겠죠?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 자 답은 안 해요. 본인이 계산하시고. 자 41번. 이따 고칠 시간 더 줄 거니까 필기 잘 해놓고 답은 좀 이따 내도록 해. 지금은 설명만 잘 들어. 자 41번이 우리 라센에 있었던 기차역에서 왕복하는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몇 킬로미터 떨어져? 아니다. 네? 자 일단 볼게요. 오후 3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자 1시 30분에 역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야? 1시간 30분의 여유가 있는 거죠. 괜찮지? 출발 시간까지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선물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선물을 고르는데 15분이 걸린다. 이거 뭐야? 물건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뭐 다른 게 없어. 역에서 상점까지의 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거기 표에 있는 게 떨어진 거리겠지? 자 일단 뭐를 풀어야 돼?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가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이게 라센에서 물어봤던 거야. 최대 몇 킬로 떨어진 상점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 물어봤었단 말이야. 자 그럼 따라서 이거랑 뭐가 다른지 난 모르겠다는 거죠. 떨어진 거리를 x로 놓는데 자 단위도 봐야지. 시속 3km로 써 있으니까 거기 있는 15분은 시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리에 다니는 킬로미터 맞죠? 따라서 x킬로미터로 놓는다. 자, 이제 왕복을 어떻게 하고 있어? 동일한 속력으로 가는 거 맞지? 걸어간다라고 써 있으니까. 그러면 상점 가는 거나 되돌아오는 거나 둘 다 시속 3km야. 그럼 소요 시간이 뭘로 구성돼 있다 했어요? 가는데 걸리는 시간, 물건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했던 얘기잖아. 다 더한 게 뭐가 돼야 돼? 몇 분 여유야? 1시간 반 여유잖아. 자 그럼 이걸 뭘로 바꿔야 된다고 얘들아? 시간의 단위로 바꿔야 되잖아. 1.5시간 맞죠? 2분의 3시간 맞죠? 자 그러면 이걸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는 이내가 돼야 되겠지. 초과되면은 차 놓치는 거잖아. 됐니? 자 그럼 갈 때 걸리는 시간 속력분의 거리, 되돌아올 때도 속력분의 거리. 물건 사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까 몇 분이라고 했냐면 15분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시간으로 바꿔 안 바꿔? 바꿔. 괜찮죠? 앞에 잘 보세요. 자 갈 때 올 때 속력 다 3이야.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라고 했어. 분자에 뭐가 들어가? x가 들어가. 왜? 가는 거나 되돌아오는 거나 같은 길을 걷고 있잖아. 됐습니까? 답 나오겠죠 그러면. 그 표에 있는 애들 중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다. 3은 좀 큰가? 1.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다. 그럼 이거 1.5 이내에 들어가는 거리에 있는 괄계만 써야 되는데 하나도 없네. 1.9라고 할까? 1.9 이내에 있는 가계를 찾으면 되지. 그러면 서점이 1.95니까 그것 빼곤 다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려내는 거란 말이야.
이게 답은 아니야. 내가 계산 안 해봤기 때문에. 자, 본인이 계산해서 답을 내시면 되고. 다음 거. 자, 64, 65번. 50번이네요. 50번. 여기 있는 프린트 본인이 혼자 해결을 다 할 수준이 된다. 연립방정식 활용 거속시 할 때 좀 탄력을 받을 것이고, 왜? 그거 복수 프린트가 오늘은 안 나가고 아마 금요일, 다음 시간이 금요일이지. 다음 주 월요일이나 아마 나가겠네, 활용은. 그거 할 때 당연히 탄력을 받을 것이고, 아까 말했죠. 오답률 보면 정답률 보면 티 난다 했잖아. 전국에 있는 애들 니네랑 다르지 않다. 잘 못한다. 정답률이 이딱이다 진짜. 예? 50번도 어딜 가서 이게 59% 정답률인지. 원래 진지 빨고 59%면 고난이도예요, 살짝.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린트에 대한 해결률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나중에 시험 대비하거나 이럴 때 남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점점 눈에 익는 거잖아. 그러면은 시험 대비하거나 니네가 또 복습하거나 제일 중요한 건 선행 나갈 때야. 뒷단원 선행 나갈 때 탄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항상 수학 공부할 때 발목을 잡는 건 제1 원인은 물론 습관이고요. 그 다음 원인은 선행 나가는 과정상에서의 과거에 공부했던 게 너무 안 돼 있는 거지. 지금 당장 니네들 발목 잡았던 요즘 원인이 뭐예요? 1학년 거 잘 모르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수업할 때 1학년 방정식 얘기도 막 했었잖아. 이유가 다 있단 말이야. 지금부터라도 지금 니네가 이걸 해놓는 부등식 계산 활용, 방정식 계산 활용, 다음 시간부터 할 1차 함수, 이게 진짜 애들이 어려워해. 근데 내 설명한 거 잘 기억하고 이해하면은 함수는 진짜 날로 먹는 단원이야. 알겠어요? 왜 어려워하는지 내가 다 분석 다 해줄게. 다 이유가 있어. 자, 보시죠. 복수 프린트가 중요하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그래서 지금 푼 거랑 다르지 않은 거 알겠습니까?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또 어디 갔다 와서 아이스크림을 사온대. 다른 문제 아니지? 물건 사는 시간도 써있나? 다르지 않지? 바로 한다? 이 그림 안 그릴 거야. 어떤 시간이 소요돼 있어? 가는 시간, 물건 사는 시간, 되돌아오는 시간. 더한 게, 자, 얘는 시간이 몇 분 남았어? 20분간 여유가 있다. 자, 단위 맞출 거 있어요, 없어요? 분속 300m야. 시간의 단위 분이고 거리의 단위 미터인데 다 똑같지? 그러면 생략? 얘보다 쉬운 거잖아. 그러면 몇 분 이내야? 20분의 여유가 있으니까 소요 시간이 20분 이내가 된다. 맞아요? 뭐가 다른데? 자, 가는데 걸리는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가 뭐예요? 떨어진 거리잖아. 역과 상점 사이의 거리. 따라서 이 사람이 가야 되는 상점까지의 거리를 x로 나눠야지. 미터죠, 단위가. 자, 거리. 되돌아오는 거 속력 변했어, 안 변했어? 똑같이 오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거 두 번 쓰면 되잖아. 직수할 때 관계 포인트,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뭔지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다. 알았죠? 꼭 알아야 됩니다. x만 물어보지 않아 원래. 갈 때 몇 분 걸렸어도 물어본다고. 그럼 대입돼서 계산해. 알겠어? 자, 물건 사는데 걸리는 시간 몇 분이다? 5분. 그럼 이건 단위 막 바꿀 거 없으니까 5분 쓰면 돼. 끝이요. 다르지 않습니다. 자, 빨리 적어보시고. 자, 64번도 책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눈에 띄는 조건 뭐니? 찾아봐. 동시에죠? 동시에 보여 안 보여? 동시에 써있으면 뭐라 했어? 시간이 같다 그랬지, 두 사람이. 그럼 이 문제는 높은 확률로 시간 같다라는 조건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보자.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반대 방향으로 간다. 자, 근데 각각 속력이 써있을 때 유나 정민이가 2km 이상 떨어지려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냐?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두 사람의 떨어진 거리는 뭐랑 같아요?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움직인 이동 거리의 합이지. 떨어진 거리. 이거까지 써야지 그럼. 맞니?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두 사람의 떨어진 거리가 이동 거리의 합과 같다라는 식으로 한번 세워보겠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얘랑 얘랑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뭐가 같아? 시간 같다고. 자, 그러면 단위를 좀 보셔야겠네요. 시속 2km죠? 시간의 단위는 분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느낌은. 그쵸? 근데 보기에 분이 나와있지 당황할 거 없어. 일단 x 시간이라고 나와 둘 다. 자, 빠른 애가 왼쪽으로 갔다 치게. 뭐 방향은 안 나와 있잖아. 자, 빠른 애가 정민이로 치자. 시속 3km. 느린 애가 시속 2km. 하는 게 조건이 있잖아. 이 지금은 무슨 식 세워야 돼? 시간이야 이번에도? 아니라니까. 두 사람의 떨어진 거리는 이동 거리의 합이란 말이야. 합. 따라서 이 식은 아까도 다 했어. 이거 시간이고 이것도 시간이었잖아. 근데 얘는 떨어진 거리 개념 때문에 거리와 관련된 식을 세워야 돼. 속력 곱하기 시간 아니에요? 그럼 일단 곱해야 될 거 아니야. 3x 2x 맞니? 3x는 빠른 애의 이동거리, 2x는 느린 애의 이동거리. 의미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됐더니 2km 이상이래.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이거 더한 게 두 사람 사이에 떨어진 거리라면서. 그 값이 2km 이상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건 계산하자. 5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5분의 2잖아. 자, 답이 이게 아니죠. 시간이잖아, 단위가. 그럼 이거 단위가 시간이니까 분으로 바꿔야지. 왜? 보기에 분으로 써있죠. 60 곱하면 되죠? 얼마야? 24? 자, 그래서 4번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대로 예외 풀이가 없어. 니네 지금 설명한 거 보면은. 물론 고난이도 문제는 변칙적인 개념이 있긴 해. 근데 그런 건 어지간하면 잘 안 내. 요즘은 예전 4, 5년 전만 하더라도 활용 문제 어려운 거 꼭 냈어. 변형된 거. 그거는 기존에 학습한 건 기본으로 깔고 좀 센스 있게 식을 변형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애들이 그때도 많이 틀렸단 말이야. 지금 그런 거 내우면 애들이 전화 와요. 학교에. 학교에서 수업도 안 해주고 이딴 걸 내냐고. 어려워도 적당하게 어려운 걸 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영리하게 굴리는 거야. 이런 거 잘 틀려. 거리 거속시 개념 같은 거. 네. 왜? 굳이 어렵게 안 내도 애들이 잘 틀리거든. 작년에도 그랬어. 2학년 애들. 내가 얘기했죠. 단원별로 최소한 활용 문제 하나 이상 나온다고. 그럼 높은 확률로 어려운 걸 내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전과원과 문제나 거속시 문제를 낸단 말이야. 뭐 유치하게 동물의 다리 계산하는 그런 거 되겠냐고. 너무 쉽잖아. 자, 됐고 몇 번이야? 65번. 이거하고 잠깐 쉽게. 방금 푼 거랑 차이점이 있네요. 뭘까요? 참고로 이것도 해봤네요. 이 사람들은 동시에 출발하지 않았죠? 그럼 방금 푼 거에 좀 어려운 버전이라고 봐도 되겠네. 정답률 비교해볼까? 64번 54% 판정을 누르시네. 65번 정답률 38%. 저봐. 이렇게 바뀌면 또 더 틀리는 거야. 지금. 자, 말한 걸 항상 체크해. 동시에 출발하지 않을 때는 이 사람들은 움직인 시간이 어때요? 다릅니다. 그럼 니네가 헷갈린다고 한 개념이 뭐였어? 먼저 출발한 자와 나중에 출발한 자 중에 시간이 누가 더 길다 했어? 먼저 출발한 사람이 더 오래 움직였다 했지? 기억나죠? 그러면 단위부터 맞추자. 또 이제 시속 8km니까 니네 눈에 36분은 시간으로 바꿔야 될 것이고. 자, 60분에 36이지? 맞지? 그럼 5분의 3이냐? 그러면 정훈이는 소연이가 출발한 지 36분, 다시 말하면 5분의 3시간 후에 출발을 하였다. 속력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이 5km 이상 떨어진 것은 방금 푼 문제랑 결은 다르지 않아.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의 합이 예? 떨어진 거리라면서요. 자, 또 써줘. 자, 빠른 애 왼쪽으로 움직였어. 자, 빠른 애 누구야? 정훈이야. 시속 8km래. 느린 애가 시속 몇 킬로래? 6km래.
앞에 문제랑 다른 게 뭐라 했어? 앞에 문제는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시간이 같다고. 지금은 다르다고. 물어본 건 누구 시간 물어봤어요? 소연이가 출발한 시간을 물어봤죠? 근데 또 분이지 당황하지 말라고. 아까처럼 시간으로 계산해. 답 쓸 때만 단위 환산하면 된단 말이야. 보기의 단위는 어지간하면 막 집착하지 말란 말이야. 됐냐? 자, 그러면 소연이 느린 애죠? 그럼 이 녀석이 움직인 걸 시간으로 놔. 먼저 움직인 게 정훈이 맞지? 어? 아니구나. 정훈이가 늦게 출발했구나. 소연이가 출발한 후 정훈이가 출발했다. 야, 그럼 얘가 길지? 얘가 짧지? 그러면 5분의 3시간만큼 빼야겠지. 안 헷갈리지? 괜찮지? 항상 느리게 움직이니까 시간 짧다고. 시간 다른 거 외엔 이거랑 풀이가 똑같아. 알겠어요? 이거 하나 바꿨다고 정답률이 20%가 꼬꾸라지나? 이게 현실이야.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실력자가 되는 거라고. 처음 하는 얘기야? 아니거든. 이거 문제집에 다 있어. 자, 그럼 식세우자. 곱하는 거 맞지? 거리의 합이니까. 자, 곱하세요. 그게 전체 떨어진 거리다. 그게 뭐가 돼야 된대? 5km 이번엔 이상이래. 그럼 5km 이상 단위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쓴 거죠. 그럼 똑같이 풀면 돼. x를 구해. 그 단위가 뭐야? 시간이야.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분으로 환산하면 보기의 답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안 풀어줄 거야 이거. 니네가 해봐. 시간이 다른 거 외에는 문제풀이가 똑같다고. 왜 정답률이 이따위로 떨어지겠어? 이거부터 모르는 거야. 더 해야 되나? 빼야 돼. 먼저 뛴 애가 크다. 나중에 뛴 애가 짧다. 이건 안 헷갈리겠지 이제?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자, 798번 합시다. 라이트쌤. 거속시죠? 자, 일단 유형 제목이 같은 방향으로 출발해야 만나는 거래. 자, 트랙 도는 거랑 다른 거지. 트랙 도는 건 뒤에 있고.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데, 자, 일단 차이점을 보시죠. 승호가 먼저 출발하여 600m를 간 후에 형이 분속 60m로 쓰는 승호를 따라갔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 두 사람의 조건의 차이는 동시에 출발이 아니지? 그럼 시간 달라? 그럼 시간이 다르다는 것도 관계식이 될 수 있어. 왜? 아까 얘기했잖아. 먼저 15분 먼저 뛴 애가 있으면 느리게 뛴 애와 먼저 뛴 애 시간차가 15분이기 때문에 느리게 뛴 애는 빠르게 뛴 애 시간에서 15분을 빼면 되잖아. 그럼 뭐라 했어요? 나중에 뛴 애, 느리게 뛴 애는 먼저 뛴 애보다 15분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나중에 뛴 애는 빠르게 먼저 뛴 애의 시간에다가 15분을 뺀 게 느리게 뛴 시간과 같다라는 관계식이 이미 하나가 또 만들어진다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 두 사람이 움직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관계식이란 말이야. 근데 좀 차이점이 뭐냐면 보통은 몇 분 뒤에 출발했다라고 시간의 차가 적혀 있는데 얘는 몇 분 뒤인지가 안 나와 있죠. 그러나 계산할 수 있어요. 야, 뭐라고 써 있어? 먼저 뛴 애가 승호지? 분속 40m로 출발해서 600m를 갔대. 속력이랑 이동거리가 나와 있잖아. 뭘 구할 수 있어? 시간 구할 수 있잖아. 그게 다야. 야, 먼저 뛴 애가 분속 40으로 600m로 움직였잖아. 시간을 구할 수 있잖아. 속력분의 이동거리. 맞죠? 15분이니? 단위가 분인 건 알겠지? 분속이. 책에 나와 있는 시간의 차를 얘는 이렇게 준 거예요.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두 사람의 시간차가 나와 안 나와? 뭐 물어봤어? 두 사람이 만난 지점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자, 두 사람이 만난 지점은 집에서 몇 미터 떨어진 지점이야. 자, 똑같아. 물어본 거 미지수 놓으면 큰일 나는 유형이 또 나왔어요. 왜? 이미 니네가 이걸 계산하는 과정상에서 두 사람의 뭐가 달라? 시간이 다르다라는 걸 이미 알았지. 그럼 미지수를 두 개를 쓰는데 높은 확률로 먼저 출발한 애, 나중에 출발한 애 두 개를 놔야 될 확률이 이건 더 높은 거야. 왜 내가 그런 근거를 들었어? 시간의 차가 15분이 나잖아. 오케이? 그럼 먼저 뛴 애, 저 먼저 뛴 애가 승호죠. 승호죠?
자, 승호의 시간을 x분이라고 놓고 나중에 띈 게 형이잖아. 그럼 얘가 먼저 띈 거 맞지? 얘가 나중에 띄니까 시간이 어때? 짧죠? 원래 1학년 때 방정식이었으면 이렇게 놓으면 돼. 아유, 이렇게 놓으면 돼. 1학년 때. 근데 2학년 때 미지수를 2개 써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y를 한번 놔보는 거야.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식이 안 세워질 수도 있어. 이건 해봐야 아는 거야. 내가 말했죠. 미지수를 놨더니 식이 안 세워지면 미지수를 잘못 놓은 거라 그랬잖아.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정답은 정확하게 없는 거야. 풀어보면서 감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 감각이 없잖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니랑 경험치가 많이 없잖아. 결론은 맞아. 해보면 알아. 자, 식이 세워지는지 확인해보는 거야. 그러면 형의 시간은, 자, 승호의 시간은 형보다 얘가 먼저 출발했으니까 15분 긴 거 맞죠? 얘가 15분 길잖아요. 그럼 모자란 쪽에다가 15분 더하면 둘이 같겠죠? 이게 무슨 관계식이야? 두 사람의 시간과 관련된 관계식이야. 맞지? 근데 체크해야 되는 게 또 있지. 두 사람이 시간은 달라. 근데 출발한 지점이 둘 다 집이야. 맞아요. 공원까지 갔는데 자,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난 것 같진 않은데 도중에 만났대. 야, 집에서 출발했어. 공원이 여기 있어. 공원에서 만났던지 어디 중간에서 두 사람이 만났던지 같은 사실이 있잖아. 두 사람의 조건 중에서 첫 번째, 두 사람의 시간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며. 속력은요? 뒤늦게 뛴 형이 더 빠르죠. 속력도 다르죠. 같은 게 하나 있잖아. 출발지에서 만나기까지의 이동거리는 같잖아. 이거 얘기한 적 있지? 출발지가 같은데 동중에 만나는 문제면은 높은 확률로 이동거리가 같다고 내가 주황색으로 써줬을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거기 니네 포스트잇에 붙어 있을 겁니다. 확인했죠? 따라서 이 문제의 두 번째 식은 거리 같다라는 식을 꼭 세워야 된다. 이유는 출발지와 목적지, 만나는 지점이 똑같기 때문에 만나기까지 이동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 애들 어려워한다 그랬잖아. 자, 따라서 고민할 것도 없이 뭐랑 뭐를 곱한다?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겠지. 승호의 속력은 40. 단위 맞출 거 없지 근데? 없죠? 40 곱하기 x죠. 형의 이동거리는 속력은 60이었죠? 이거라고. 잠깐만 얘기하자. 1학년 때 나왔던 문제인 거 느낌이 왔지? 1학년 때는 어떻게 적었겠어? 만약에 문제에서 승호의 시간을 물어봤다면? 이렇게 풀었을 거야. 승호는 x분이라고 놓고 형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15분이 짧죠? 빼야 되는 거 괜찮죠? 그럼 식 하나만 세우는 거잖아. 그러면 식은 뭐밖에 못 세우냐면 이거밖에 세울 게 없어. 이미 시간과 관련된 식은 여기에 반영을 해버렸단 말이야. 둘이 시간이 다르다는 걸 미지수에 반영을 해버렸다고. 근데 2학년 때는 연립방정식이다 보니까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를 식을 직접 하나 더 세워야 돼. 식이 2개 필요하니까. 요 차이점이 있는 거야. 1학년 때는 미지수를 넣는 요 행위가 이미 요걸 반영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이동거리와 관련된 식은 어떻게 한다고? 출발지와 만나기까지 이동거리가 같기 때문에 식을 어떻게 세운다고? 두 사람의 이동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서로 같다. 이게 1학년식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조차도 이제 이 문제는 뭘 물어봤어? 두 사람이 떨어진 거리를 아니죠 만나기까지 이동거리를 물어봤으나 1학년 때조차도 이동거리를 미지수 넣는 게 아닌 게 돼버린다. 그래서 애들이 이거 잘 틀려. 왜? 걔네들은 물어본 것만 미지수로 넣는다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식 세울 때 모르는 조건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야 원래는. 근데 니네가 풀었던 상당수의 문제는 식 세울 때 필요한 조건을 질문하는 문제들이 많아. 10문제 중에 8문제 이상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세뇌당하는 거야. 아, 구하는 거 미지수로 하면 되는구나. 책에 그렇게 써있는 문제도 있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런 거 어떻게 할 건데? 야, 물어본 건 이동거리야. XY 계산해야겠죠? 할 수 있죠? 그럼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뭘 물어봤다? 두 사람이 만난 지점이 몇 미터 떨어진 지점이냐?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동거리 물어본 거지. 출발지에서부터. 따라서 X값이 됐건 Y값이 됐건 계산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동거리를 미지수를 넣는다면 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찌저찌 막 거석시 공식 써가지고 하면은 반영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 너무 복잡해져.
옛날에 내가 이걸 보여줬는데 해봤자 도움이 안 돼 니네한테. 그냥 이게 낫다라는 걸 바로 애들이 직감적으로 쌤 그냥 이게 난 것 같은데 이걸로 할게요. 애들 다 그러거든요. 반응. 그래서 그냥 안 보여줄 거야. 가는 거네. 너무 풀이가 산으로 가. 시기 복잡해. 그래서 안 보여줄게 그냥. 자, 무튼 이게 효율적이다. 결론은 뭐야? 두 사람이 시간이 다르다는 거 관계식을 세우기 위해서 두 사람의 시간을 미지수를 써가지고 식을 세웠다. 이게 취지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난이도 조금이라도 있는 문제는 질문한 거가 미지수가 아닌 게 많아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계산에 내려갈 수 있으니까 4 만들어줄 거임. 다음 거 할 거임. 800번 잘 적어놓으세요. 결론은 1학년 문제라는 거. 자, 800번은요 내가 저번에 799를 풀어드렸습니까? 맞나요? 네. 자, 800번을 질문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잘 새겨들어. 799번을 숙제할 때 다시 풀어봤는지 본인이 빨리 생각 좀 해. 그거 안 풀어보고 800번 질문하면 내가 지금 800번 풀어주는 게 암만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말하는지 얘기했죠 저번에. 숙제할 때 추천은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준 건 연습장에 다시 풀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알잖아 50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의 공통점 시키는 걸 안 하잖아. 시간에 쫓기고 과제 양이 많다는 이유를 들면서 안 풀어볼 거야. 그냥 800번만 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질문했을 확률이 사실은 높아요. 내 경험상. 내가 방금 말한 케이스에 해당하면은 고치셔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높은 확률로 뭐 오답은 잘 써서 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다음에 이걸 복습할 때 또 질문할 확률이 높아.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라고 하겠지. 근데 그거랑 그거는 좀 구분이 다르다. 알았죠? 해놓은 것도 없는데 뭘 풀 건데 다. 알았니?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모르면 내가 유형별로 어지간하면 하나씩은 풀어주잖아. 풀어준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봐야 돼. 근데도 풀이를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내 설명 들으면 좀 공감이 되나? 취지 알겠죠? 이걸 저번에 해줬는데 똑같은 건데 왜 물어봐? 이딴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방금 말한 것은 언제 하냐면 시험 대비 기간에 이런 얘기해. 야 어제도 해줬잖아. 왜 몰라? 이런 얘기 나 해. 시험 대비 때. 일부러 해요. 원래 이거 금지어거든요. 메몰라는. 메모텔, 메몰라. 금지어인데 시험 대비 때는 한다고 했잖아. 충격 주려고. 그렇게라도 해서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지. 자, 취지야 이해했을 거라고 믿을게요. 자, 그럼 나는 799번을 열심히 째려봤을 거라고 가정하고 설명해 줄게. 조건이 뭐예요? 반대 방향이죠. 자, 저번에 동그라미 2개 그려준 거 기억나겠죠? 써 있을 거야 책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높은 확률로 어떤 원리를 쓴다 했어? 만나기까지 두 사람이 이동 거리의 합이 트랙 한 바퀴랑 같다 그랬었지? 맞아요? 1학년 때도 있었을 거야 비슷한 거. 자, 둘레가 800m고 단위는 보니까 맞출 거 없어 보이니까 그렇죠? 거리는 미터, 시간은 초. 괜찮지? 자, 반대 방향 돌았을 때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봤어요. 미지수를 몰라야 될까요? 이 문제도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을 두는 게 맞을까요? 생각을 좀 해봐야지. 대표 문제 때는 미지수 몰았어?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를 XY를 봤죠. 그러니까 봐야 돼 이렇게 얘들아. 790번을 보고 800번을 풀어야 된다고. 잘 안 풀리면 니네도 명절 때 좀 쉬다가 늦게 숙제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찾아봐야지. 내가 단톡방에다가 영상 볼 수 있으면 보라고 링크도 걸어줬죠. 강연서덕에 영상 찍었잖아. 오늘도 찍고 있는데 보면서 찾아봐야 될 거야. 해야 돼 얘들아.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공부가. 한 방에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 문제도 봐봐. 시간을 x로 놓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이동 거리를 먼저 놓는 거야. 왜 그런 근거를 들었죠? 이동 거리의 합이 동네 한 바퀴가 돼. 자, 따라서 두 사람이 이동 거리를 각각 xy로 넣으면 둘이 더한 게 한 바퀴. 그리고 놓치면 곤란한 조건이 또 있지. 뭐예요? 동시에 출발 보이잖아. 가운데 있잖아. 세 번째 줄에 동시에 출발 보여 안 보여? 동시에 출발이면 뭘 쓴다 해서 시간이 같다고 몇 번을 얘기하니? 지금은 거리식이고 두 번째는 시간이 같다라는 식을 세워야 된다고. 야, 하던 얘기 계속 하는 거 안 느껴지냐? 근데 진짜 이런 게 판단이 되면 식이 세워지는 거야.
암만 100번 얘기해도 동시에 써있는 거 더 들떠보지도 않고 씨 어떻게 세우지 보고 앉아있으면 못 푸는 거지. 부등식 때부터 얘기했어. 부등식 때부터. 원래대로면 니네가 나 일찍 만났으면 1학년 방정식 때부터 얘기했겠지. 얘기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니네들한테 새로운 얘기를 잘 안 해. 같은 주제에서는. 야 이때 뭐였어? 이때 뭐 한다 했어? 테크닉적인 질문이잖아. 기억을 자꾸 못하면 식을 계속 못 세우는 거야. 좀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식 못 세우고 세우냐 여기서 차이 나는 거 이런 거예요. 시간이 같다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입니다. 그럼 두 사람의 시간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학생 X, 두 번째 학생 Y로 움직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뭐 느리고 빠르고 구분 지을 것도 없어요. 준모 거라고 합시다. 준모 초속 6m. 속력분의 이동거리. 지윤이 4m 소속 4분의 1. 둘이 같다. 끝이야. 위에 거랑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799번 봤냐고 자꾸 물어보고 봤는데 그 식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체크해줬잖아. 왜 이걸 했는지. 알겠니? 다음에 복수 프린트 하면 이제 본인이 해결해야 돼 이제. 니네가 지금 거석식 프린트 지금 했잖아. 그거 진짜 중요한 거야. 알았죠? 자, 된 거 같고 계산을 해봐. 이거 물어본 게 결국은 시간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잘 봐라. X, Y가 답이 아닌 거 알겠지? 거리 물어보지 않았잖아. 뭐 물어봤어? 처음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야. 그럼 무슨 시간이겠어? 움직인 시간이겠지. 움직인 시간. 근데 두 사람이 시간이 같다라는 식을 세웠으니 X가 됐건 Y가 됐건 뭔가를 하나 찾아서 대입을 하면 시간이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것도 같지 않냐? 아, 이 대표 문제를 물어본 게 거리네 그냥. X, Y 물어봤네. 요것만 다르다. 위에 거랑. 이해됐어요? 시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X, Y 찾아서 여기다 대입을 해봐야 돼요. X가 12가 나왔다. 그럼 6분의 12가 되는 거야. 2초. 말도 안 되지만. 그치? 자, 그렇게 풀 수 있고요. 정리하시고 802번. 이건 대표 문제 풀어줬나? 자, 마찬가지예요. 대표 문제를 봤다고 가정하고 설명합니다. 자, 합니다. 지금 푼 유형이랑 다른 게 뭐니?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조건이 두 개 써 있는 거와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둘레가 10이고 단위 맞출 거 보니까 없어. 시간 단위는 시간이고 거리는 킬로미터로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방금처럼 이동 거리를 미지수 놓는 게 얘도 될까 확인 좀 해봐요. 거기 보면 3시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난대. 반대 방향으로 보면은 1시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난대. 그럼 비교해보면 아까는 왜 거리를 놨어 미지수를? 두 사람의 이동 거리의 합이 한 바퀴랑 같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그럼 이 문제도 거리를 놓으면 식을 세울 수 있을까? 비교해봐. 만약에 놨다 쳐. 자, 누가 빠른 거지? 수희.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혹시? 같은 방향, 자 미안, 반대 방향이면 이 그림이라고 했고 반대 방향을 어떻게 한다 했어? 그림 그려놓은 거 봐봐. 두 사람의 이동 거리의 차, 즉 빨리 움직이는 애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애의 거리를 뺀 게 한 바퀴랑 같다고 설명 한번 해줬죠. 운동 경기 같은 데에서 한 바퀴 따라잡는 애들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편리하다 그랬죠. 한 바퀴를 따라잡았다는 얘기는 느리게 움직인 애가 느리게 움직인 애보다 빠르게 움직인 애가 한 바퀴를 더 움직인 거지. 괜찮지? 그래서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땐 빨리 움직인 애 이동거리에서 느리게 움직인 아이의 이동거리를 뺀 게 한 바퀴랑 같다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진다 했다. 자, 그럼 근거를 들자. 이 문제처럼 x, y를 거리를 두면 안 되는 이유는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두 사람의 이동거리를 x, y로 놨다 쳐. 문제가 뭔지 알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또 반영을 하게 되면 철방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이동거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이동거리가 서로 다르죠. 일반적으로. 그럼 다른 x, y를 또 놔야 돼. 미지수 4개 넣을 거야? 벌써 막혔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얘는 거리를 놔도 식이 세워졌잖아. 근데 이 문제는 거리를 x, y 놔버리면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 움직인 거는 미지수를 딴 걸 또 써야 돼. 그렇다고 이때 자, 즉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이동 거리를 여기다가 반영을 할 수 있나? 관계식이라도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막혔어요. 이렇게 항상 니네가 문제 풀 때 생각을 해야 돼. 그냥 말 미안하다. 무식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거 안 들고 그냥 막 외우는 애들 있잖아. 이 문제는 뭐 트랙 문제는 이동 거리를 xy로 놓고 식을 세우는 거야. 물론 근거를 들고 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애들이 항상 다수가 어때? 이것도 거리 놓고 앉아 있는 거지. 그래 놓고 왜 안 되지? 이러고 그냥 안 푸는 거야. 시행착오 겪어보면서 식을 못 세운다는 걸 느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건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몰라볼까? 이걸 숙제 하나하나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풀어봐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 친척들, 조카 애들. 걔네들도 똑같이 그렇게 공부한단 말이야. 손도 못 대더라고. 하나도 못 풀어 걔를 보니까. 니네 양반이야 진짜 보면. 얘네 그래도 좀 열심히 하니까. 친척 욕하면 안 돼. 어차피 이 영상 안 볼 거니까. 자, 거리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 느껴졌죠? 그럼 보자. 뭐를 넣을 거냐면 몇 번이었냐? 802번이었구나. 거기 보면 일단 이건 알잖아.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잘 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3시간 후에 만났다는 얘기는 이 3시간이 무슨 뜻이에요? 두 사람의 시간이죠. 왜? 동시에 출발했잖아. 동시에 출발하면 뭐가 같다 했어? 시간이 같다고 몇 번 얘기하니. 따라서 3시간 후에 만났다는 얘기는 같은 방향이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두 사람의 시간이라는 거지. 자, 단위 맞출 거 없어요. 맞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시간은 1시간 걸렸다고 써있지. 자, 시간 같다라는 거 따로 안 쓴다. 당연히 알 거라고 믿을게. 그럼 거리는 막혔잖아. 그럼 두 번째 후보는 뭘 넣으면 될까요? 시간은 문제에 나와 있잖아. 그럼 남은 거 뭐밖에 없어. 고석치 중에서 시간은 나와 있으니까. 속력이 없잖아. 문제 보면은. 야, 이 문제 속력 나와 있었어? 이거 아까 몇 번이었어? 800번. 800번 속력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 그럼 미지수 넣을 일이 없지. 얘는 반대로 속력이 없어. 이거 차이를 느낀 애들은 딱 보자마자 속력을 미지수 넣는 애들도 있어.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여기서 xy는 거리가 되는데 여기서는 왜 거리가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미지수가 두 개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어쭈? 여기는 속력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느낌적인 느낌이 딱 오는 거지. 두 사람의 속력을 자 x 단위가 어떻게 되죠? 시속이죠. 시속키로죠. 그렇죠? 이게 놓는 거야. 자, 물론 빠른 애가 누구였냐면 수희가 뛰어가니까 얘가 더 빠른 애지. 그럼 이건 수희의 속력으로 하자. 얘가 재훈이 속력이라고 하자. 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판단 그거 세웠잖아. 속력을 넣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부터는 그 그림대로 대입하는 거야. 같은 방향이면은 반대 방향이면은 뭐라고 했어? 반대 방향 먼저 할까? 이거잖아. 반대 방향이 뭐의 합이야? 이동 거리의 합이 한 바퀴라고 했어요. 맞죠? 이동 거리니까 뭐 곱하기 뭐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맞아? 그래서 x 곱하기 1 y 곱하기 1 한 게 뭐야? 동네 한 바퀴 몇 킬로미터야? 12km. 같은 방향일 때 뭐라고 얘기했어? 빠르게 뛰네 속력. 아니 이동 거리 3 곱하기 x 괜찮죠? 느리게 뛰네는 얘죠? 속력 곱하기 시간 3y지. 그게 뭐랑 같다? 동네 한 바퀴. 그렇지. 세워진다. 거리를 넣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자, 계산할 수 있죠? 물어본 거 뭡니까? 재훈이의 속력이니까 또 문제에서도 속력 물어봤다가 미술 온다고 생각하지 말자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자, y는 니네가 연립방정 시에서 한번 계산해봐. 자, 정리하시고 804, 805. 그리고 내가 질문하는 부분 자꾸 언급하는 게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하니까 옛날에 태원생 나온 적이 있어. 내가 아무리 봐도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내가 말한 걸 자꾸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걔 같은 경우는 뭐 여학생이었는데 근데 걔는 좀 수학에 있어서 자격지심이 좀 있는 애였어. 심하게. 난 수학을 진짜 죽어도 못하는 애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애다 보니까 근데 그런 자존감에 비하면 좀 실력이 있는 애였거든. 근데 나만 자꾸 비교를 하는 거야. 쟤는 나보다 잘해.
그런 생각하면 안 되거든 사실. 항상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데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왜? 최고 위엔 최고가 있습니다. 니네가 수능 100점을 맞았다 한지라도 해외에 나가면 니네보다 머리 좋은 애 많고, 심지어 100점을 맞지 않았어도 남들이 나중에 사회생활 해보면 너보다 뛰어난 애들 한참 많아.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 옥죄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걔한테도 했어. 근데 안 들어 뭐. 그렇게 살아온 애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원인은 나도 모르겠어. 가정교육이 그렇게 된 건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게 생긴 건지. 그래서 내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와중에 질문하지 말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아까 내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 풀어줬던 문제 들여다보지도 않고 질문하지 말라 그러잖아. 자꾸 도움 안 된다고. 그 얘기를 걔가 나는 못하는데 왜 자꾸 질문 안 받아주지? 이렇게 이해를 한 거야. 질문 안 받을 거면 내가 학원 왜 와야 돼? 이렇게 된 거야. 어이가 없는 거야. 그걸 엄마랑 통화해서 알았어. 내가 학원을 안 가려고. 학원 가도 질문 안 받아줘. 얘기를 했지. 어이가 없는 거야. 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개선하자는 얘기 아니니 얘들아? 다음엔 그러지 말자고 개선하자는. 근데 걔도 1년 가까이 나랑 수업했는데 1년 내내 똑같이 공부하던 애야. 안 바뀌어. 근데 걔도 어렸을 때부터 학원 다니는 애였어. 4학년인가. 이게 독이에요. 어릴 때 학원 다니는. 차라리 5학년 끝날 때, 6학년 끝날 때 학원 다니는 게 차라리다. 왜? 학원에 다닐 때 그 안 좋은 습관이 배어있지 않으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 문제야 문제. 옛날 생각이 나 잠깐 얘기했어. 어쨌거나 내가 말하는 취지가 질문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항상 숙제할 때 시키는 건들 되도록이면 해라. 그렇게 니네가 막 싸그리 안 하냐, 그런 건 아니야. 인정하는 부분 분명히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최근에 맡은 1학년 애들 중에 숙제 제일 잘해요. 인정한다고 했잖아. 오답 노트도 평균적으로 니네가 다른 학년 애들보다 훨씬 잘 써. 오답 노트 제출률이 이 반이 최고예요. 화목토 진도 제일 빠른 반 오답 제출률 10%도 안 돼. 재수없는 게 뭔지 알아? 시험은 잘 봐. 근데 내가 얘네한테 재수없다고 한 얘기가 걔네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니네 잘 봤다고 좋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런 애들이었는데 하나 얘기할게. 지난주 명절 전에 목요일이었구나. 목요일날 걔네 화목토가 고등진도 나간 애들인데 진도 빨라. 잘하긴 잘해. 근데 자만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냥 말하는 거가 서로 재수없는 얘기밖에 안 돼. 꼬라지가 그냥 말도 안 해. 우스갯소리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건데, 니네 저번에 부등식 단원평가 봤잖아. 1시간 줬는데 시간 모자랐지. 10분인가 15분 더 줬지. 걔네도 똑같아. 고등학교 거 똑같이 20문제 풀면 1시간 안으로 절대로 못 풀어요. 근데 걔네가 똑같이 봤어요. 고등학교 거를. 심지어 어려운 단어 봤습니다. 25문제 똑같이 봤어요. 1시간 동안. 당연히 다 못 풀었어. 그래서 어느 때나 다름없이 20분을 들었어. 근데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지들이 다 난 할 수 있다, 나는 다 푼다, 난 눈으로 봐도 다 푼다, 이런 애들이야. 막 말투로 정말 허영심, 허세 찌든 애들이지. 1시간 동안 딱 봤을 때 5분 남았을 때 5분 남았다 하고 몇 번까지 풀어 쭉 봤다? 걸어다니면서 제일 빨리 푼 애가 15번 풀고 있더라고. 망했죠. 근데 걔네들은 또 그래. 어려운 단원이잖아. 미안한데 나는 고등학교 단원평가는 책 외에 난이도 벗어나는 걸 안 내. 그냥 딱 하나야. 책에 있는 거 그냥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온 거야. 하긴 했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거 니네도 반성해야 된다. 책에 있는 거를 눈으로 보고 풀이만 한번 읽어보고 왔으면 그거 공부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부등식 시험 보기 전에 눈으로 한 번만 보고 온 사람 있으면 집에서 또는 학원에서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써서 풀어야 된다. 이건 내가 옛날 사람인가 꼰대발언하는 것 같이 들릴 텐데 안 돼. 왜 안 되는지 알아? 풀이가 적혀 있으면 눈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지. 잘 적혀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문제 나왔어. 풀이가 써 있어 시험지에. 백지잖아. 그럼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거 심리학 부교수한테 들은 거야. 있던 거 사라진 머릿속에 블랙아웃 현상처럼 온대. 머릿속 기억이 지워진다고. 걔네들도 그랬어. 풀이가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15분까지 푼 것도 1번부터 15번까지 다 푼 게 아니야. 모르는 거 건너뛴 거야. 그러니까 별의별 변명을 다 해.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걔네들이 솔직히 친하니까 나 계산하다 계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아니야? 많이 하잖아. 선생님 치고 나 계산 진짜 못하거든. 그럼 걔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장난을 많이 쳐.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럼 중간에 어디 계산 하나 잘못했어. 미안하다 여기 더하기를 잘못했네. 그럼 애들이 우우 막 이래. 친하니까 그런 거긴 한데 그걸 내가 상처를 받지는 않지. 근데 걔네가 시험 보는 중에 그런 발언을 한 거야. 선생님은 1시간 동안 이걸 다 풀 수 있니? 어쭈? 이거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선생님 계산 실수 많이 하니까 오래 걸리잖아. 약간 선넘 아니니? 그래서 빡이 쳐가지고 야 원래 20분 더 줘야 되잖아. 실제로 있었다. 저번에 니네 부등식 봤을 때 보너스 문제 있었죠? 얘는 7문제가 더 있었어. 보너스 문제 안 풀어도구만. 25문제 의무 알잖아. 시스템 알잖아. 1시간 됐는데 이제 다 못 푼 거지 아무도. 그 중에 나라는 애가 한 2명이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나도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야 추가 시간 20분 아니고 내가 1번부터 다 풀 거야. 내가 다 풀면 시간 종료다 하고 시작 하고 바로 풀었어. 37분 만에 다 풀었어. 딱이 쳐가지고 계산 실수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집중하면 잘 풀게 돼 있어 이거는. 근데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아니 쌤은 쌤이니까 빨리 풀죠. 다 자기 합리화 아니냐 지금 말하는 거 자체가. 지들한테 유리한 발언만 하는. 물론 토론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거랑 다르잖아. 언제는 계산 못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야 니들이 나보다 계산을 잘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근데 심지어 걔네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1번부터 25번까지 다 해본 문제래. 해본 문제지 책에서 냈으니까 풀 수 있대.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 계산이 복잡해서 오래 걸린대. 근데 내가 계산을 못하는 애가 훨씬 빨리 풀었어. 그럼 결론이 뭐야? 쟤네가 나보다 계산 못하는 거잖아. 그대로 얘기했어. 한마디도 못해. 내가 결론을 지은 게 그거야. 공부 열심히 안 해야 지를 탓하지 왜 시험지를 탓을 하냐. 심지어 이거 다 풀었어. 32문제. 계산해보세요. 한 문제 1분 좀 넘게 걸린 거야. 계산 복잡한 문제 맞았거든? 그렇다고 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야? 이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 됐어. 수능 문제야. 고1 버전. 근데 내가 애들한테 이걸 풀라고 하지 않았거든. 이것만 풀라고 했지. 빡이 치니까 말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잖아. 변명을 해도 합이 틀리지. 기를 팍 죽였죠. 그 뒤로 수업 저번 시간에 한번 했거든? 가만히 있더라고. 내가 웃으면서 야 이 깎으면서 복화술로 야 앞으로 나 계산 못한다고 너 장난치지 마라. 클래스가 다른 거 느껴지냐? 웃으면서 넘겼거든. 그 얘기 한 번도 안 해. 저번에도 계산 실수 많이 했거든? 심지어 유형을 20몇 개 풀었어요. 4시간 연장 수업하면서. 어려운 단원이긴 했거든. 물론 계산 실수 했는데 장난을 또 애들이 안 치더라고. 지들도 이제 약간 좀 양심은 있는지 느낀 거야. 그러니까 노력 안 한 걸 본인이 느낀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변명을 뭐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은 다 알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암만 내가 경험자고 선생님이어도 비슷한 난이도 문제를 냈는데 책에서 그럼 계산이 빠르면 지들이 더 빨리 풀어야지. 왜 계산이 막혔겠냐? 모르니까 그러지. 공부를 안 해왔어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물어봤어요. 야, 솔직히 말해. 연습장에 안 써보고 그냥 눈으로 책 써있는 거 라이트 센에 있는 거 그냥 책만 본 사람 손들어. 다 손들어. 한 명도 빠져요. 그냥 시험 전날에 그냥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고 온 거야. 그럼 아까 말했죠? 블랙아웃 온다고. 머릿속에 기억이 다 지워져요. 이거 문제 해본 건데?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풀었던 거더라? 그 생각하다가 시간 다 버린 거야. 알겠어요? 그래 물론 이해는 돼. 난 보자마자 풀이가 기억이 났으니까. 그게 선생님이니까 가능한 거야. 근데 그렇다고 또 그걸로 모든 걸 대변할 수 없는 게 어려운 걸 내질 않았단 말이야. 그냥 귀찮은 것만 냈어. 니네 걸로 얘기할게. 거속시 문제만 25문제 냈다고 생각하면 돼. 정가 원가만. 알았어요? 근데 니네가 이번에 숙제 해온 프린트도 그렇고 처음 보는 문제 없었을걸? 딱 그 수준만 낸 거야. 물론 고등이니까 어렵겠죠. 니네 버전으로 말하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안 돼. 사실 본인이 열심히 안 한 걸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했어. 나중에 진지야. 그럼 갔어. 우리 명절지랑 수업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냥 조용히 있더라고. 장난을 칠 걸 안 치더라고. 지들도 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고 막 억지 주장 부린 거 아니잖아. 요즘 말하는 걸 억가라 그러냐? 억가라는 게 아니잖아.
현실에 놓인 눈에 보이는 걸로 내가 다 조진 거잖아. 야, 애들도 느끼는 게 많은 거야. 좀 우스갯소리로 그랬지. 야, 내가 계산까지 잘하면 여기서 내가 수업하고 있겠냐. 어디 가서 사기를 치고 있지. 맞잖아. 실은 공평하다. 실은 나에게 계산 능력을 주지 않았다. 어떡하겠니? 손가락으로 세서라도 풀어야지. 나 수능 볼 때도 손으로 세서 풀었거든. 왜냐면 수학은 계산 실수 한 번 하면 끝이잖아. 실수 안 하기 위한 나의 방법은 두 자릿수는 손으로 계산하기였거든. 막 10 넘어가면 손가락으로 1 이렇게 세고 있고 막. 진짜 요즘도 그래요. 나 수업하다가 나도 모르게 손으로 막 이러고 있어. 손가락 못 봤지? 실패한 거야. 잘 봐봐. 손가락 움직이는 거 잘 볼걸? 뭐가 내 얘기인지 몰라. 아무튼 니네들 지금 간접 체험 하라고 얘기한 거고, 다음에 내가 부탁했잖아. 저번 시험 망쳤죠? 뭐 시험지 필요도 없대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고쳐왔냐? 이따가 내가 그때 채점만 하고 그냥 갔지. 답 안 적었지. 좀 이따 쉬는 시간 끝나고 줄게. 피드백까지는 오늘 해야겠네. 무튼 내가 니네들한테 바라는 건 다음에 연립방정식 볼 때는 통과해라가 아니야. 잘못된 걸 개선해야지. 니들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눈으로 대충 풀어보고 온 사람이 있다면 글씨를 꼭 써먹으면서 푸세요. 손에 익어야 머릿속에 기억이 남단 말이야. 이거 경험자의 조언이야. 심리학자 교수도 똑같이 얘기했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다음에 연립방정식 시험 봤을 때 바라는 건 전원 통과가 아니에요. 틀리더라도 풀이가 좀 생겼는지 늘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니네 풀이 적은 거 다 저번에 걷어갔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걸 바라는 거니까 기대할게. 알았지? 자, 연방은 언제 시험 봐야 돼? 이체 끝나고 복수 프린트 다 끝나야 시험 봐야 되니까 이번 주는 글렀고 다음 주도 빨라야 금요일에 보겠네. 다음 주 거예요? 응? 다음 주 거예요? 다음을 바꿔. 빨라야. 그 다음 주에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주면 이미 2월인데. 연방은 복수 프린트가 다 끝나면 볼게. 원래 부등식은 중간에 봤잖아요, 사실. 시간상 명절이 껴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봤는데 연방은 복수 프린트 활용까지 다 끝나가면 그때 시험을 볼게. 알았지? 다 다음 주에 볼 것 같다 내 생각에. 자, 몇 번 해야 되죠? 800 3 이거? 잠깐만. 이건 내가 유형을 풀어줬냐? 이거 안 풀어준 것 같은데? 뭐지? 저번에 농도는 풀어줬지. 이 유형을 아예 안 풀어줬네 그러면? 왜 그랬지? 농도는 해줬죠? 두 문제 맞지? 자, 이거 설명되나요? 미안해. 얘기 좀 해주지. 데모 박스에 식이 잘 써있긴 해요. 원리만 얘기해줄게. 잘 봐. 자, 배를 타고 간다라는 게 써있고 805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수영을 하는 거야. 그럼 사람이냐 배냐에 대한 차이점만 있고 뭐 배 같다 얘기하자. 자, 보세요. 강물은 중력 때문에 물이 흘러내리잖아. 약간의 거석지 플러스 뭐라고 해야 돼? 과학이라고 해야 되나? 과학이라고 해도 좀 그렇고 그냥 물이 아예 흐르지 않은 상태로, 물론 경사가 져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자 뭐라고 써 있어요? 12km 거슬러 올라가는데 2시간이 걸려. 내려올 때는 당연히 빨리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강물 때문에 속력을 받잖아.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리가 속력을 한번 생각해봐. 속력의 원래 뜻이 뭐예요? 특정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잖아. 예를 들어볼게. 강물이 정지돼 있어. 그 상태로 이 사람이 속력이, 자 이거 단위가 어떻게 되죠? 시간과 킬로미터씩. 예를 들어서 이 수영하는 사람의 스펙이 속력이 시속 10km다 라고 가정하면 강물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당연히, 자 간단하게 6으로 바꿀게. 12km 움직이는데 몇 시간 걸려? 2시간 걸리지. 근데 강물이 타고 내려오면은 저항을 받잖아.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 사람이 중간에 서 있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어. 속력 안 내고 있습니다. 근데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어.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야 안 내려가요? 내려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물의 속력이 시속 2km다. 그럼 1시간 지나면
2km 내려와 있겠지. 이 사실하고 이 사실을 한번 믹스해 볼래? 강물이 정지돼 있으면 1시간에 6km로 올라가. 정지하고 있으면 2km 내려가. 그럼 질문해 볼게. 이 사람이 6km로 움직이는 것과 강물이 흘러내리는 게 동시에 발생하는 게 이 문제야. 이게 맞는 자연현상이잖아. 6km 올라가면서 동시에 2km 내려오는 자연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실제로 1시간 동안 움직이는 이동거리는 4km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뭐에서 뭐를 뺐어? 6에서 2를 뺀 거지. 문제를 봐. 속력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이게 근거야. 속력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그래서 XY를 여기다 놓은 거야. 원리가 뭐라고? 속력을 뺀 게 순수 이 사람의 속력이 돼요. 언제예요? 올라갈 때.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 6km, 2km 유효하다. 자, 가만히 물이 정지된 상태에서 내려오면 당연히 1시간 동안 6km 움직이겠죠. 사람은 가만히 서 있어. 강물이 20km로 흘러내려. 1시간 지나면 2km 내려오겠지. 그럼 둘을 합쳐봐. 강물은 내려가고 있고 속력은 이걸 유지하고 있어. 그때 이 사람의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6 플러스 2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올라갈 때는 빼기야. 6 빼기 2라 그랬잖아. 6 빼기 2라고. 강물을 타고 내려올 때는 더하기가 되는 거지. 이게 이 문제 풀 때 원리. 자, 괜찮습니까? 아마 이거 1학년 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생소한데 봐봐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부등식 때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식을 세워보면 결국은 어디다가 XY였어요? 사람의 속력 X, 강물의 속력 Y로 놓은 거야. 괜찮니? 그러면 첫 번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2시간이 걸려. 강물을 타고 내려오는데 1시간이 걸릴 때. 시간과 관련된 조건만 2개가 있죠. 그럼 높은 확률로 식은 이렇게 2개를 세워야 돼. 시간은 뭐보다 뭐니? 속력분의 이동거리죠. 첫 번째, 이건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 속력은 얼마야 그러면? 아까 어디에서 어디 뺐어? 사람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뺐죠. 이동거리는 12km잖아. 타고 내려올 때는 속력이 더하기가 됐지 아까? 6 플러스 2라 그랬잖아. 자, 따라서 속력을 합해. 왜 합하는지 이해하겠지? 똑같은 시간 동안에 봤을 때 강물의 속력 때문에 그 거리 내려오고 사람의 속력 때문에 또 그 거리를 같이 내려오니까 2개가 플러스 값이 되는 거야. 타고 올라갈 때는 강물의 속력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뒤로 내려가니까 사람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6 빼기 2가 되는 거야. 타고 내려올 때는 6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순서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동거리는 똑같은 거 알겠지? 타고 내려올 때는. 문제가 부등식 때 비슷한 거 한번 겪어봤거든. 분모에 미주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부등식 때 있었어. 뭐 계산할 때였나? 사진 인화하는 문제, 그 평균 가격 계산하는 거 아마 있었던 거 같은데. 기억나면 다행이고 아니면 괜찮아. 분모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부등식 때도 어떻게 했냐면 부등식의 성질을 써서 이항했습니다. 근데 얘는 등식이죠. 그럼 등식의 성질을 한번 써야 됩니다. 니네가 나중에 이걸 만약에 학교 시험에 서술형에 있거나 수행평가가 있으면 이렇게 쓰면 감점 돼버려요. 이건 다항식이 아니야.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다 이항해요. 무변은 둘 다 12지. 자,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이건 무슨 관계지? 시간 곱하기 속력이 돼버렸죠. 시간 곱하기 속력. 그럼 12는 뭐야? 이동거리죠. 따라서 등식의 성질을 써서 식을 정리하면 거리 관계식으로 가. 그럼 여러분들의 교육 과정에 맞는 식은 사실은 이걸 세워야 돼. 문제집에는 근데 이 과정이 없어. 그냥 이것만 써. 그래서 일단 필기는 과정만 좀 써놔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도 이거랑 똑같아요. 식이.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한번 805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수업 시간에 좀 풀어서 해결 좀 해라 이따가. 그래서 2개 3으로 바꾸나? 자, 좋아. 805번을 일단 보류할게 그러면. 이거 정리해서 한번 답 내보시고.
이건 내가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냥 답을 써줄까? 이게 x가 9가 나오고요 y가 3이 나오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정지한 물에서 배의 속력이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아까 뭐 빗대는 건 사람으로 얘기했지만 배잖아 여기서는, 맞죠? 그럼 여기서의 속력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수영하는 거나 배가 움직이는 건 강물이나 바닷물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배의 속력을 보통은 뜻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말한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순수 배가 갖고 있는 속력을 얘기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이게 답이겠지. 4번이죠. 자, 다음 문제는 이따가 시간 줄 때 좀 풀어보도록 하시고. 그러면 농도 문제 풀면 되나요? 809번 11번. 자, 이거 적어라. 시간 줘야겠네. 내가 안 풀어준 거니까. 왜 속력을 더하고 빼는지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냥 이유 없이 외우거든 사실. 아니 뭐 속력끼리 더하기 빼기 해봤어? 해볼 일이 없었잖아. 처음 나오잖아 실제로. 특정 시간 동안에 똑같은 거리만큼을 추가로 더 움직이거나 빼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게 마치 속력끼리의 더하기 빼기가 되는 거야. 쉽게 생각을 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보시죠. 농도 문제는 내가 말한 틀에서 안 벗어나요.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4%의 설탕물, 2%의 설탕물, 물을 부었다. 다 썼지? 몇 g이지? 3%의 설탕물 1kg 만들었다. 자, 이것 좀 센스 있게. 무게가 단위가 다르잖아. 이건 솔직히 말해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에서 고기가 물론 g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좀 센스 있게 바꿔야지. 거속시가 아니라는 건 단위 품위를 안 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했어요? 소금의 공식 써가지고 바꿔야 되나. 그렇지? 근데 안 나와 있는 게, 자, 문제에서 말한 게 2%를 물어봤는데 사실 모르는 게 2%의 그람 수도 모르지만 4%의 그람 수도 모르는 거 딱 두 개잖아. 뭘 고민해? x, y 나야지. x 그람, y 그람. 됐어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바꾼다? 소금의 양 공식으로 바꾼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물은 소금이 없죠? 바꿀 거 그러면 없다. 얘는 생략. 자, 지우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식 하나 완성했지? 두 번째 식은 뭐가 필요해? 부피에 관한 식을 세울 수 있다 했죠? 무슨 원리였어요? 이거 다 더해가지고 1000g 된 거잖아. 똑같은 얘기야. 저번에 푸는 게 내가 몇 번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소금의 양 관계식이랑 그람 수에 관한 관계식 두 개를 세웠어요. 근데 내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풀어준 문제 한번 들여다가 봤는지 자꾸 얘기하는 거야. 원리가 다른 게 없거든. 자, 부피 얼마야? x에다가 y에다가 100g 이때 써야죠. 지금은 그냥 부피잖아. 써야죠. 왜 빼먹어? 1000g 된 거죠. 자, 공식 두 개 만들어졌으니까 풀이 가능하겠지. 됐니? 자, 잘 적으시고 시험을 바로 보면 피곤하려나? 하나 더 풀고 그럼 쉬는 시간 끝나고 보자. 그리고 시험지 피드백하고 가야겠네. 네. 활용이 배우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피곤한 단어예요. 왜냐? 할 얘기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 됐습니까요? 810번 아니 21번 이용도 똑같다. 문항수 두 개죠?
810번을 들여다보지 않고 811번 물어보면 안 된다고요. 자, 왜 그 얘기하냐? 810번과 식 세우는 게 다르지 않아서 그래. 완전 같아. 물어보는 게 선생님 다른데요? 달라요. 자, 근데 또 근거 들어줄게. 810번은 A의 농도를 물어봤단 말이야. 모르는 게 A만 모르는 게 아니라 B의 농도도 안 나와 있어요. 모르는 게 하나가 아니라 몇 개다? 두 개야. 그래서 A랑 B의 농도를 각각 X, Y로 아마 놨을 거야. 811번 봐봐. 물어본 거 미지수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잖아, 무조건. 두 소금물의 농도 차야. 차를 미지수나?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건데? 그럼 여기서 벌써 힌트가 있잖아. 차를 계산하려면 큰 값과 작은 값을 알아야 되는데 두 A, B의 농도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모르는 게 두 개잖아요. 그럼 미지수가 또 똑같습니다. A와 B의 농도를 또 X, Y 놓는 거지. 결론은 위에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걸 들여다 봤는지 자꾸 내가 확인하는 거야, 얘들아. 바로 해도 되겠니, 이번에? 문제 읽으면서 바로 바꿀게. 어떻게? A와 B를 각각 100씩 섞었대. 잘 들어. A를 X%짜리 100g, Y%짜리 100g 섞은 거지. 머릿속에 가상의 멘트를 섞어보라고. 이걸 한번 만들어 보라고. 100g, 100g 섞어서 뭐가 된 거야? 4% 소금물이 됐대잖아. 자, 그럼 바로 한다. 100분의 농도 몇 그램 섞었어? 100g. 100분의 농도, 얘도 100g이지. 얼마가 됐다고? 4%가 됐대. 그럼 100분의 4% 곱하기 소금물은 둘이 섞은 거라며. 100 섞었잖아. 그럼 결과물 몇 g이야? 200g이야. 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잖아. 3% 되고 똑같이 하면 돼. 자, 몇 g 섞었대? A가 300, B가 100이야. 300, 100이야. 100분의 농도 소금물. 100분의 농도 소금물. 맞지? 300, 100 섞었다며. 100분의 자 몇 퍼센트 됐어요? 3%가 됐어요. 이 녀석의 부피는 300 더하기 100이겠죠. 그치? 금방 하면 돼요. 뭐 계산도 쉽잖아. 공 다 날아가네. 그치? 자, 물어본 건 어떻게 해야 돼? X랑 Y를 찾아서 차를 계산하면 되죠. 차를 의미하는 식은 아니 혹시? X가 큰지 Y가 큰지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 차는 절대값 기호 쓰면 돼요. 왜 그런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X가 4가 나왔고 Y가 1이 나왔어. 그럼 니네들은 계산 어떻게 해? 차이는? 4 빼기 1 하지? 근데 만약에 거꾸로 Y 빼기 X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이 되나? 근데 실제 답은 얼마가 나와야 돼? 4 빼기 1이니까 3이 나와야 돼. 그럼 절대값 계산하면 3 되는 건 알죠? 그럼 절대값 씌우면 니네가 거꾸로 계산을 했던지 저대로 계산했던지 간에 네가 원하는 답이 나와. 이게 원래 차의 정의야. 몰랐던 사람은 좀 알고 있어. 이거 많이 쓰진 않아 사실은. 보통 중등 과정에선 큰 거 작은 걸 찾아서 빼는 게 일반화돼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의미가 어렵지. 참고만 하시고. 다 풀었죠?